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옐로북과 실버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그린북,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의 그 차이점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린북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사, 그러니까 50만 불 이하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그런 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레드북은 이것도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 공사의 특성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토목이 됐건 건축이 됐건 기계가 됐건 전기가 됐건 간에 발주자가 설계를 책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레드북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옐로북과 실버북은 그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 조건입니다. 자, 똑같아요. 둘 다 설계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그러면 옐로북과 실버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계약 내용으로 보면 좀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 표에 보면 unforeseen risk라고 되어 있는데 옐로북에서는 이제 발주자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실버북에서는 시공자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unforeseen risk의 대표적인 것이 그 집안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질 조건, 수문 조건, 그 다음에 지작물 조건 이런 것들인데 이건 땅 밑에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옐로북인 경우에는 그 집안 조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가 책임져줬어요. 땅 못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리스크를 실버북에서는 이제 그 시공자에게 전이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인포메이션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옐로북이나 실버북이나 그 계약 문서에 그 설계 지침이나 시공 지침, 문서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요구 조건을 계약 문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주자의 요구 조건을 피딕에서는 Employer's Requirem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거든요. 그 옐로북에서는 Employer's Requirement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자기가 작성한 거니까 당연히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버북에서는 서로 발주자가 제공한 문서에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요구 조건입니다.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발주자가 지가 만들어서 시공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는다. 상당히 이거는 뭐 엄청난 리스크가 그 발주자로부터 시공자에게 옮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옐로북인 경우에는 이거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그 관리를 발주자가 직접 하겠다. 이러한 계약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옐로북을 쓰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관리하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계약을 관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독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북에서는 시공자에게 전적인 자율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준다. 그러니까 발주자는 관여하지 말아라.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뭐 몰라라 라고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사자니까. 그러니까 발주자의 계약 관리
관여 정도는 그야말로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실버북을 쓰는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승인 과정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 시공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실버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청사에 대한 승인, 옐로북에서는 하청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감독으로부터, 그런데 실버북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시공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을 왜 관여하느냐, 이것이 실버북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옐로북과 실버북이 틀려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unforeseen risk를 발주자부터 시공자에게 옮겨놓은 거,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설명 좀 드리면, 집안 조건이라 했잖아요. 집안 조건, 뭐 그다음 수문 조건, 그다음에 이제 지작물 조건,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이 실버북이다. 그럼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가 없죠. 만약에 시공자가 진짜 알 수 없는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인 계약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전가시켰다고 하면 피딕은 국제건설 그 시장에서 외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딕이 그러한 리스크, 집안 조건이나 수문 조건이나 그 지작물 조건을 시공자에게 전가시켰을 때에는 어떠한 그 배경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실버북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건데요. 그 피딕의 실버북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집안 조건, 수문 조건, 그다음 지작물 조건에 대해서 입찰 때 시공자가 알고 들어와라. 알고 들어오면 깨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때 시공자들이 집안 조건, 수문 조건, 지작물 조건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사해야 되잖아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입찰 기간을 길게 줘라라고 하는 것이 피딕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 집안 조건이나 수문 조건이나 지작물 조건을 입찰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입찰 기간을 줘라. 이것이 피딕의 요구 조건이다. 이 요구 조건을 안 지키면, 못 지킬 것 같으면 실버북을 쓰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뭐 그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조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피딕은 실버북을 쓰는 경우에는 레드북이나 옐로북과는 달리 입찰자의 수를 제한해라. 그럼으로써 입찰자들에게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줘라, 이런 거죠. 입찰자 수를 3개 또 4개로 한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자 돈 쓰고 들어가지만 내가 시공자로 뽑힐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러한 기회를 입찰자들에게 제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버북을 쓰지 말라. 이것이 피딕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책임 안 진다, 이게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피딕은 실버북을 쓰려 그러면 진정한 프로들만 들어와라, 이런 겁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딕의 그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업체들이 내가 진짜 설계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하면 이거 실버북 쓰게 되면 그냥 의담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게 되면 책임 못 진다는 거고, 근데 계약은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발주로부터 크레임을 얻어맞고 그거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간 해왔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EPC를 한다. EPC. 그럼 엔지니어링. 이가 엔지니어링인데 그걸 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설계가 아니에요. 그는 원천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FEED, FEED라고 하는 거. 그 원천 설계 능력 우리 업체들 갖고 있나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좀 비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몇 개 업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원천 설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 정보에 대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P, 프로큐먼트거든요. 설비. EPC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설비공사, 플랜트 공사에 적용되는데, 그게 뭐 10조에서 크게는 20조, 뭐 30조까지 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공사잖아요. 근데 그 공사비의 50%, 60%가 프로큐먼트예요. 설비죠. 근데 그 설비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 50%, 60%에서 까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이 실버북을 깰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진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페셔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못하는,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설계와 원천 설계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와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능력이다.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실버북 쓰는 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북 쓰는 경우에 이제 세 번째는 발주자가 관여를 거의 안 한다. 이거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공작에 엄청난 리스크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발주자는 관여하지 말아라가 기본적인 피드백 요구 조건이에요. 옐로북은 이거는 발주자 제공 자료에 대해서 발주 책임져지고 언포신 리스크에 대해서 발주 책임지니까 그것을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감시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실버북은 굉장히 큰 리스크들을 시공자에 넘겨놨기 때문에 시공자가 멋대로 설계하고 멋대로 시공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주자 원하는 목적물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이 실버북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면 안 되는 거죠. 참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발주자가 A를 하세요 라고 해도 B가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B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실버북은 시공자의 어떤 전문성을 높게 사주고 그 전문성에 기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다. 이것을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옐로북과 실버북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진짜 실버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우리가 설계, 그 다음에 조달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시공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버북의 위험성을 정말 잘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요. 입찰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시공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업체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